저는 이 공부템들을 이용해서 사고를 구조화했습니다. 지금부터 저의 공부템들 같이 보러 가요. 첫 번째, 지워지는 노란색 색연필. 이 색연필은 1회독 초벌 구이할 때 쓰는 색연필입니다. 1회독 할 때는 어떤 개념이 중요한지 잘 모르잖아요. 중요하지도 않은 개념에 표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지울 수 있는 것으로 표시를 했습니다. 이때 주로 사용하던 것이 연필과 색연필인데 연필은 검정색이라 책이 더 지저분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 지워지는 색연필을 사용했습니다. 짧은 색연필은 제가 10년 넘게 쓰고 있는 건데 로고가 지워져서 브랜드 네임을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. 긴 색연필은 동화 거입니다. 짧은 것보다는 덜 깨끗하게 지워지기는 한데 그래도 쓸만은 합니다. 두 번째, 노란색, 주황색, 빨간색 라이너. 3회도 이상이 되어 중요도 파악이 된 이후에는 라이너를 사용하여 체크했습니다. 여기서 중요도란 시험에 나오는 것을 중요한 것이라고 지칭하는 겁니다. 1회독 때 노란색 색연필을 이용해서 아무데나 표시를 했잖아요. 그때는 중요한 개념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채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표시를 했다면 이제는 라이너로 시험에 나오는 것, 즉 중요한 것에만 라이너로 표시하는 겁니다. 색연필을 지우지 않고 그 위에 표시를 해나갔습니다. 공부할 때 어떤 개념이 중요하고 안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기출문제를 푸는 것입니다. 기출문제에 나온 개념들은 전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부터 풀고 공부를 해나가야 중요도 순서대로 공부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. 처음에는 노란색, 회독을 늘려나갈수록 주황색, 시험 직전에는 빨간색을 이용합니다. 이렇게 좁혀나가다 보면 최후에는 빨간색이 남게 되고 시험 전날에는 딱 그것만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. 이렇게 하면 단거나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아도 돼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. 노트 필기할 시간에 머리에 새겨 넣겠다는 거죠. 노랑, 주황, 빨강 외에 다른 색 형광펜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. 노란색 위에 하늘색 등의 라이너를 사용하면 색이 초록색이 되고 책이 지저분해지게 됩니다. 세 번째, 지워지는 펜. 아래 민트색 펜은 당근 친구들 지워지는 삼색 펜 3,000원짜리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. 위에 펜은 지워지는 펜의 대표 주자인 파일롯의 4색 펜 8,000원짜리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. 파일롯은 일본 브랜드고 고가의 제품인데 메이드 인 차이나인 당근 친구들보다 별로였습니다. 가격도 8,000원, 3,000원으로 훨씬 비싸고요. 특히 지우고 나서 그 위에 다시 쓸 때 파일롯사의 제품은 잘 안 써집니다. 미끌미끌거려요. 그런데 당근 친구들은 지우고 나서 다시 그 위에 써도 잘 써졌습니다. 잉크도 잘 나오고요. 이것은 쿠팡에서 구매했습니다. 저는 기본적으로 필기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. 글씨도 악필인데다가 그 시간에 머릿속에 새겨 넣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펜을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개념서에다가 기출문제에 몇 년도 몇 번 문제인지 표시할 때 사용했습니다. 이렇게 초록색이 많다는 건 역대 기출에 여러 번 나왔다는 얘기니까 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 한눈에 파악되겠죠? 네 번째, 기와펜. 문제집을 2번 이상 풀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. 펜마다 다르지만 보통 6시간에서 24시간이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다음 날이면 문제를 또 풀 수 있습니다. 또 영어 단어 외울 때 강추입니다. 이럴 때 이렇게 일반 펜과 기와펜을 이용해서 셀프 테스트를 보면 다음 날에 복습할 때 시간 절약돼서 좋습니다. 저는 이 펜으로 일기를 쓰기도 합니다.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워지는 펜과 이 기와펜의 차이점은 지워지는 펜은 즉시 내가 지울 수 있다는 거고요. 물리적으로 지울 수 있다는 거고 기와펜은 내가 지울 수는 없습니다.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
흐려지면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.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아주 얇은 네임펜. 다이소에서 산 모나미 네임펜입니다. 가격은 2개에 1,000원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. 이 네임펜은 다음에 나올 인덱스 플래그와 꿀조합입니다. 정말 얇아서 인덱스 위에 글씨 쓰기가 편합니다. 여섯 번째, 인덱스 플래그. 저는 이 인덱스 플래그 없이는 공부를 못합니다. 인덱스 플래그를 붙이고 나서 공부를 하면 내가 목차 어디 부분쯤 공부하고 있는지, 그리고 앞, 뒤에 나올 개념은 무엇인지 그 관계를 파악하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. 머릿속에 3D 지도가 생기는 느낌이랄까요? 마치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공부를 하는 그런 기분입니다. 개념이 구조화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. 이 플래그는 안 씁니다. 색이 안 예뻐서요. 이 플래그도 안 씁니다. 경계선이 없어서 붙이고 나면 크기가 들쑥날쑥해서 깔끔하지가 않습니다. 이렇게 경계선이 있는 플래그를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. 7번, 스티커. 스티커는 지금 당장 못 외우겠는 개념, 내일 외우거나 다음에 다시 외워야 할 개념, 반드시 다시 봐야 할 개념에 붙여놓습니다. 내일 다시 복습할 때 이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빠르게 복습할 수 있습니다. 복습할 때 매번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 강도로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, 처음 몇 번이야 그래도 되지만 나중에는 모르는 것만 추려서 공부하는 전략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거는 강의 강도로, 안 중요한 것, 즉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거는 약의 강도로, 내 머릿속에 이미 외워진 거는 약의 강도로, 내 머릿속에 잘 안 외워지는 거는 강의 강도로, 이렇게 강약 조절을 하면서 공부하기에 이 스티커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이렇게 7가지의 저의 공부템들을 보여드렸습니다. 이 공부템들은 공부를 도와준다기보다는 머릿속에 있는 사고를 구조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채널이 크면 이 펜 세트들을 좀 이렇게 세트로 모아가지고 예쁘게 포장해서 구독자님들한테 판매를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, 아직 저는 그 정도의 짬밥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아쉽네요. 저의 채널이 조금 더 커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. 부탁드릴게요. 나온공이었습니다.